EX 교장 1인칭 교육 시점입니다. 구독과 알람을 클릭해 주시면 주기적으로 동영상 업데이트를 알려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 자막이 필요하신 분은 위에 CC를 활성화시켜주면 됩니다. 오늘은 다산이 아들들에게 당부한 술과 관련된 에피소드와 목민심서의 술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술에 관한 한 엄청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다들 젊은 시절에는 술에 약했을 듯 합니다. 저도 군대 입대 전에는 술이 약했습니다. 군대 입대하기 전, 그러니까 40년도 지난 당시에는 이병전야제 행사가 유행했습니다. 당연히 술 먹는 게 행사의 전부인 때입니다. 거의 한 달여 친구들과 술로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몇 잔만 마셔도 금방 토할 정도로 술이 몸에서 받지를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 정도로 약했습니다. 군 시절에도 체육 행사 후에는 부대원들이 막걸리 파티를 했는데 그때 술이 늘었던 듯 합니다. 그 후 당시 1980년대, 90년대 사회생활도 거의 술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1990년 초반에 제가 시설과에 근무할 때는 당시 신모 과장님이 웬 술을 그리 좋아하시는지 거의 매일 술집에 출근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는 말단 직원 시절이라 오로지 부서장이 가자 하면 가고 마시자 하면 원샷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2000년 초반까지도 존경하신 우리 장모 팀장님, 당시 사무관님, 그 후 여고 교장 선생님으로 가셨지만 그 선배님도 어찌나 술을 좋아하시는지 마셨다 하면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광화문 일대 음식점을 순례하고 새벽에 사우나하고 출근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장 선생님 잘 계시죠? 당시 본청에 근무하신 분들 중 막내급의 후배님들이 당시 선배 과장, 국장님들 뒷바라지 하느라 엄청 고생했는데 지금은 다들 국장급 이상씩 성장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슨 술을 그리 마셨는지 거의 제정신이 아닌 걸로 회상이 됩니다. 아니면 군기가 바짝 들어서 무의식에 살아남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시는 그게 사회생활의 일부인 것으로 당연시되던 시절이라 아무 비판의식 없이 받아들였던 때였습니다. 다만 겪어본 바로는 술은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만취했는데 무슨 의미 있는 말들이 있었겠나 의문이 듭니다. 그런 문화 때문인지 술 때문에 현직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있고 평생 장애를 갖고 생활하고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술을 선천적으로 못 마신 분들은 이런 직장 문화 속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물론 그때는 제 앞가림도 못하고 앞뒤 분간 못하던 시절이라 그런 분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점을 반성해 봅니다. 조직 생활을 하면서 사람 잘 만나는 것도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탈하게 끝마치는 것도 다 선배 잘 만나고 후배들 잘 만난 덕이라고 봅니다. 고생을 고생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절 후배들도 힘든 생활을 보냈겠다 회상해 봅니다. 사회 전반이 술 문화에 젖었던 시대라 술이면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믿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맨정신에 충분히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가 성숙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괜히 마음 약한 사람들이 술의 힘을 빌어서 의사 표현할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은 강압적인 분위기는 사라져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회식 자리에서는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고 직장 생활할 정도의 나이, 즉 30대나 40대에서는 누가 주량이 센 나를 경쟁하는지 많은 술을 마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술에 관한 성현의 경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사는 자식들을 가까이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 때로 잔소리라고 싶을 정도까지 경계를 했습니다. 술에 관한 경계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아들 하규에게 쓴 편지를 보면 너의 형이 왔을 때 시험 삼아 술을 마시겠더니 한 잔에 취하지 않는구나. 물었더니 너는 형보다 배라고 하는구나. 어찌 최근 아비의 버릇을 잊지 않고 술만 이 아비를 훨씬 넘어서는 거냐. 이는 좋지 않은 소식이구나. 너의 외할아버지 절도사공 홍하보님입니다. 절도사공은 능히 7잔을 마셔도 취하지 않으셨지만 평생 술을 입에 가까이 대지 않으셨다. 벼슬을 그만두시고 늙음하게 세월을 보내실 때 비로소 수십 방울 정도 들어갈 술잔으로 입술을 적셨을 뿐이다. 나는 평생 크게 마신 적이 없어서 나 스스로 주량을 모른다. 성균관 학생이었을 때 중희당에서 3번 1등을 했다고 임금께서 소주를 옥필통에 가득 따라 하사하시기에 사양하지 못하고 다 마시면서 혼잣말로 내가 오늘이 죽는 날이다 라고 했는데 그리 심하게 취하지 않았다. 또 춘당대에서 임금님을 모시고 과거를 채점할 때 큰 주발에 술을 하사받았는데 그때 여러 학사들이 술에 취해 남쪽을 향해 절을 하거나 자리를 들어 누웠으나 나는 내가 채점할 답안지를 다 읽어 과거 시험을 마칠 때까지 착오가 없었다. 다만 퇴근하였을 때 조금 쉬기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난날 내가 반잔 이상 마시는 걸 본 적이 있느냐? 참으로 술이란 입술을 적시는 데 있다. 술을 마시는 정치는 살짝 취하는 데 있는 것이지 얼굴이 붉은 귀신처럼 되고 토악질을 하고 잠에 골아 떨어져 버린다면 무슨 정치가 있겠느냐. 요컨대 음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폭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독이 오장육부에 배어들어가 하루아침에 썩어버리기 때문이니 이야말로 크게 두려워할 일이다. 너처럼 배우지 못하고 식견이 적은 패족 집안의 사람에게 못된 술병뱅이라는 이름이 더해지면 장차 어떤 등급의 사람이 되겠느냐. 경계하는데 절대로 술을 가까이 하지 말거라. 제발 이 천혜의 애처로운 아비의 근심하는 말을 따라가라. 술병은 등에서도 나고 뇌에서도 나며 치루가 되기도 하고 황달이 되기도 한다. 기괴한 병이 한 번 나오면 백약이 무효이다. 바라고 바라노니 입에서 딱 끊고 마시지 말거라. 하규에게 붙인다. 목민심서 율기편 제1조 칙궁편에 보면 술을 금하고 여색을 멀리하며 가물을 물리치며 공손하고 단념하기를 대제 받들듯 하며 유흥에 빠져 정사를 어지럽히고 시간을 헛되이 보낸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율기편에서 강조하고 있고 거기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상산록이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술을 즐기는 것은 모두 객기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잘못 인식하여 정취인양 하지만 다시 객기를 낳아서 그것이 오랜 습성이 되면 포금하는 주광이 되어 끊으려 해도 끊지 못하게 되니 진실로 슬픈 일이다. 마시면 주정하는 자, 마시면 말이 많은 자, 마시면 자는 자도 있다. 주정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패단이 없다고 생각하나 잔소리나 군소리는 이속들이 괴롭게 여기고 술에 골아떨어져 깊이 잠들어 오래 누워있으면 백성들이 원망할 것이다. 어찌 미친 듯 소리 지르고 마구 떠들어대며 부당한 형벌과 지나친 곤장질을 해야만 정사에 해를 끼친다고 하겠는가. 수령이 된 자는 술을 끊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수령은 고을의 행정 책임자로 농업사회에서는 오직 관리가 되어야 수령, 사또가 되는 시대였기에 요즘으로 치면 수령, 사또는 조직의 장이나 회사의 대표 등도 옛날에 수령이나 사또에 비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건시대 이를 현대에 대입하면
조직의 책임자는 술을 끊지 않으면 조직 관리를 잘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조직의 책임자가 술을 지나치게 마시게 되면 밑에 부하 직원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해결이 안 됩니다. 따라서 책임자는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되고 그냥 일체에 참석만 하고 사라져 주는 것이 어쩌면 조직이나 공직 생활을 잘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부하 직원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조직의 장은 어차피 해결사가 되어 사안을 수습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술을 마셔서 문제를 야기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자손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유배지에서 편지로 경고하였고 관리들이나 수령들이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목민심서 율기편 제1조 칙궁편에서 수록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찍이 목민심서를 읽었다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술을 마시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어쨌든 술을 마시되 아랫사람하고는 1차만 하고 더 마시고 싶으면 차라리 친구들 아니면 어른들과 함께 마시고 폭음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진행자의 그동안의 경험입니다.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위해서 술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화이팅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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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다른 유익한 내용도 있으므로 지인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